심한 주걱턱이나 심한 반대교합 때문에 양악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교정치료를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르네 치과의 원장 이은희라고 합니다. 증례를 보면서 조금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9세 1개월의 여자 환자분이세요. 삐뚤삐뚤한 치아 또는 주걱턱 때문에 교정치료를 받고 싶다, 양악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상교합이라고 할 때는요,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덮어주는 게 좋은데 위에 치아랑 아래 치아가 반대로 물리면서 그 정도가 한 3mm 정도 위에가 더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인 환자분이셨고, 위에 하나가 덧니가 있으면서 삐뚤삐뚤해져 있는 정도가 조금 많이 심한, 그리고 턱이 틀어져 있는 게 많이 심한 환자분이셨습니다. 위아래 폭경이 맞지 않아서 아래가 훨씬 더 넓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해야 하는 치아들이 물리는 치아들인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한 치아가 한 치아분 정도 아래가 나와 있고, 왼쪽의 경우에는 송곳니가 서로 반대로 물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금니 관계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물리면서 턱이 많이 나와 있는 교합 상태였고요. 위와 앞니는 덧니가 있으면서 많이 삐뚤삐뚤한 이런 교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턱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턱이 왼쪽으로 좀 많이 틀어져 있는 것도 심한 좀 문제점이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격상에서 위의 앞니는 다소 오른쪽으로, 아래 앞니는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턱이 약간 위를 덮는 그런 경향으로 물리는 패턴의 부정교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물리는 거, 그다음 삐뚤삐뚤한 거, 그다음 폭경이 맞지 않는 거, 그다음에 앞니 중간이 안 맞거나 아래턱이 왼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어떤 비대칭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환자분이 이런 부정교합이 형성될 때 제일 큰 이유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설소대라고 하는, 우리가 혀를 얼라고 붙였을 때 혀하고 밑에 부분하고 붙여주는 인대를 설소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앞에까지 붙어 있어서 아마 성장하는 내내 혀가 늘 밑에 내려가 있는 채로 성장을 하게 되었으리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치아 상태나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만 사랑니가 45도 정도로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전후로 보면은요, 이렇게 심한 부정교합이었지만 교정치료만으로 정상교합으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앞니 중간도 거의 한 치아분 정도 맞지 않는 상태였지만 앞니 중간이 거의 일치하는 상태로, 그 다음에 송곳니가 물리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났었지만 정상교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치료 전후로 이 환자분의 옆얼굴 엑스레이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변화들, 턱 길이가 달라지는 양악수술은 아니지만 치아의 어떤 각도, 그리고 턱의 어떤 회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묘하게 잘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실제로 처음에는 아래턱이 약간 말려서 올라가 있는 듯하게 물려있는 교합이었다면 얼굴 길이가 살짝 길어지면서 정상 교합으로 잘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CT에서 봐서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아래턱이 약간 말려서 위로 올라가면서 좀 더 심한 주걱턱의 양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상교합으로 잘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골격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의 상태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리는 게 너무 반대로 깊게 물려 있다 보니 물리는 걸 인위적으로 살짝 띄워주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였고, 한 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 지나면서 앞니가 반대로 물리는 게 정상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4달 정도 되면서 위아래 물리는 게 거의 정상으로 바뀐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5달 정도 됐을 때는 거의 앞니 중간도 맞는 정상교합 상태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사진이고요.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위아래 앞니가 맞닿거나 폭경이 좀 더 많이 개선이 된 모습에서 한 2달 정도 되면서 위에 앞니가 넘어오는 상태로, 그 다음에 한 4달 정도, 그 다음에 5달 되면서는 거의 정상교합 상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는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혀의 위치라든지 씹는 거라든지 삼키는 액션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액션들이 환자의 어떤 치아 상태랑 잘 조화가 되는지라는 걸 제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환자분을 제가 만들어준 교합하고 환자분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강 습관하고 잘 안정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한 24개월 정도 걸쳐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즉 치료 전이랑 치료 후에 사진이 되겠고요. 앞니 중간이 많이 틀어져 있지만 정상 상태로, 그리고 교합 관계가 정상 교합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움직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뿌리가 상했거나 또는 잇몸이 다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치료가 잘 마무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니가 심하게 반대로 물려서 턱이 약간 위로 좀 말려서 물리는 그런 교합 형태였지만 얼굴 길이가 살짝 길어지면서 정상 교합으로 잘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치료 전후로도 얼굴 모습이 살짝 길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이 환자분의 얼굴 구조상 이렇게 얼굴 길이가 살짝 길어진 것들이 안무에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틀어져 있는 양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지만 교합이 정돈이 되면서 그에 맞춰서 골격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겨서요.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대칭성이 많이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래가 위를 약간 덮는 듯하게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치료 후에는 어떤 이런 비대칭성도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전이고 치료 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교합을 맞출 때 제가 했던 거는 치료를 하면서 이 환자분이 바른 혀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바른 저작을 할 수 있는지 바르게 뭔가를 삼킬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기능과 만들어진 교합이 잘 조화될 수 있는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 즉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는 거를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랑 같이 하는 걸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한 주걱턱 때문에 양악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두렵고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를 하기에는 효과가 괜찮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는 것을 교정 치료랑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충분히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